깊은 가을밤, 지리산의 고요함을 깨는 것은 오직 바람 소리뿐이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산길을 비추는 가운데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팔에는 작은 보따리가 안겨 있었고 그 안에서는 갓난아기의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안개가 자욱한 절벽 끝에 다다른 남자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바위 위에 내려놓았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은 후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아기의 울음소리가 산천을 울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마리의 물사슴이 나타났다. 영롱한 눈빛을 지닌 그 사슴은 마치 운명처럼 아기에게 다가갔다.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아기를 코로 건드린 사슴은 마치 무언가를 이해한 듯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동이 틀 무렵 사슴은 작은 산촌마을 끝자락에 있는 한 집 앞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수진과 동현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수십 년간 생태학자로 일한 후 조용히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던 그들이었다. 아침 일찍 정원에 나온 수진은 사슴과 그 앞에 놓인 보따리를 발견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가가 보니 그것은 갓난아기였다.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동현도 밖으로 나왔고 그들은 아기를 안으로 데려갔다. 동현아, 이 아이 우리가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동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건 분명 운명일 거예요. 그들은 아기의 왼쪽 손목에 있는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사슴 발자국 모양을 하고 있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오랫동안 지리산의 전설을 연구해온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혜준이라고 지어요. 수진이 제안했다. 빛을 가져오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혜준은 수진과 동현의 보살핌 아래 자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아이의 존재가 지리산의 오래된 예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나타났던 사슴이 단순한 동물이 아닌 산신령의 현신이었다는 것을.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지리산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숨겨져 있었다.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는 멈추었지만 그의 운명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다. 산봉우리들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수호자가 될 아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혜준이 7살이 되던 해, 지리산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수진과 동현은 아이가 자라면서 보여주는 특별한 면모들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혜준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지혜가 깃들어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산과 하나가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혜준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잠시 후 그곳에서 산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이런 일은 자주 있었다. 혜준은 마치 동물들의 움직임을 미리 알기라도 하는 듯했다. 동현은 손자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챘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혜준아, 오늘은 할아버지가 특별한 곳을 보여주마. 그는 혜준의 손을 잡고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래된 바위굴이었다. 동현은 이곳이 과거 산신제를 지내던 장소였다고 설명했다. 혜준은 바위 벽에 새겨진 고대 문양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의 손목에 있는 사슴 발자국 모양의 점이 따뜻하게 맥동치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이 그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혜준의 말에 동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십 년간 이 산을 연구해온 그였지만 이 고대 문양의 의미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다. 하지만 혜준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읽어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졌다. 혜주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수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혜준이는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 내가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혜주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를 찾아온 것은 7해 전 그를 구했던 바로 그 물사슴이었다. 사슴의 눈빛은 달빛처럼 영롱했고 그 뒤에는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말했다. 내가 찾고 있는 답은 산속에 있다. 때가 되면 길이 열릴 것이다. 혜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사슴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표식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서 그 모양이 더욱 선명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혜주는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다. 마당에 핀 들꽃들이 그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았고, 새들은 그의 머리 위를 맴돌며 노래했다. 수진과 동현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혜준에게 주어진 운명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산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오래된 예언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리산의 영험한 기운이 혜준을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산신령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개 낀 어느 아침, 혜준은 평소와 다른 이상한 느낌의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마치 그를 부르는 것 같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는 조용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쪽으로.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속삭임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왔다. 혜준은 주저없이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낯선 오솔길로 이어졌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길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했다. 짙은 안개 사이로 한 마리 사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혜준의 손목에 있는 발자국 모양의 점이 따뜻하게 맥동했다. 그는 사슴을 따라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나무들은 마치 그에게 길을 내어주듯 가지를 움직였고 이끼 낀 바위들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듯했다. 갑자기 사슴이 멈춰 섰다. 그곳에는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나무의 밑동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고 그 안쪽으로 작은 공간이 있었다. 혜준은 본능적으로 그곳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나무 속을 더듬어 보자 차가운 금속 물체가 손에 닿았다. 꺼내어 보니 그것은 오래된 메달리온이었다. 녹이 슬었지만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은 선명했다. 바로 며칠 전 할아버지와 함께 봤던 바위굴의 문양과 같은 것이었다. 드디어 찾았구나.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혜준의 꿈에 나타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보려 했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혜준은 할아버지에게 메달리온을 보여주었다. 동현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이건 산신의 메달리온이야. 전설에 나오는 산의 수호자의 증표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준아, 이제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해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수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해 왔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다. 우리가 너를 처음 만난 날, 그 사슴이 너를 데려왔지. 그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단다. 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동현은 오래된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그의 연구 자료들이었다. 지리산에는 오래된 예언이 있었다. 산신령의 표식을 가진 아이가 나타나 이 산의 수호자가 될 거라는.
그는 혜준의 손목에 있는 사슴 발자국 모양을 바라보았다. 혜준은 메달리온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 저녁이 되자 달이 떴다. 그날 밤 혜준의 방 창가에는 한 마리 사슴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 쥐어진 메달리온이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다.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메달리온을 발견한 후 혜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동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그를 산으로 데려갔다. 진정한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혜준아, 눈을 감고 숲의 소리를 들어보거라. 동현이 말했다. 혜준은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평범한 자연의 소리들만 들렸다. 하지만 점차 그 이상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숨결,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산신령들의 속삭임까지. 할아버지,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산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혜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동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그거란다. 너는 산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어. 수진 할머니는 밤마다 혜준에게 산신령들의 전설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혜준이 알아야 할 진실이자 그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안내였다. 옛날 이 산에는 많은 산신령들이 살았단다. 그들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잊어갔고 산신령들은 점점 모습을 감추었어.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혜준은 자신의 메달리온을 만지작거렸다. 어느 날 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산속 깊은 곳에서 한 마리의 새끼 사냥이 다리를 다쳐 신음하고 있었다. 혜준은 본능적으로 메달리온을 꺼내 들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메달리온에서 부드러운 빛이 퍼져나갔고 그 빛이 닿은 곳에서 약초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건 생명의 빛이구나. 동현의 눈이 커졌다. 전설에 나오는 산신령의 치유의 힘이야. 혜준은 그 약초들을 모아 사냥의 상처에 붙여주었다. 놀랍게도 상처는 빠르게 아물기 시작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동물들이 혜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새로운 수호자의 탄생을 알아본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혜준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는 조금씩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혜준은 자신의 손목에 있는 사슴 발자국 모양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자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었다. 어느 깊은 가을날 지리산에 전에 없던 큰 위기가 찾아왔다.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의 위험이 커지고 있었다. 동물들은 불안에 떨며 평소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나무들은 마치 신음하는 것처럼 흔들렸다. 산이 아파하고 있어요. 혜준이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그의 손목에 있는 표식이 평소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메달리온 역시 이상한 진동을 내고 있었다. 동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자연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일은 수백 년 만에 처음이야.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다.
산의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해준의 귀에는 그것이 단순한 산사태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산신령들의 울음소리 같았다. 할아버지,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해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수진이 놀라서 말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해준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제가 이곳의 수호자라면 이런 때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창밖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그를 처음 이곳으로 데려왔던 바로 그 물사슴이었다. 사슴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해준의 말에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을 위해 해준이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해준은 사슴을 따라 포구 속으로 뛰어들었다. 메달리온이 그의 가슴팍에서 점점 더 밝은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산의 중심부였다. 그곳에서 해준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바위 틈새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산의 생명력이 모여있는 원천이었다. 하지만 그 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해준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빛을 지켜내지 못하면 산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해준은 메달리온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메달리온의 빛과 바위 틈새에 푸른 빛이 서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해준의 몸 전체가 따뜻한 기운으로 감싸였다. 제가 이해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해준은 눈을 감고 깊게 집중했다. 그의 손목의 표식이 강렬한 빛을 내기 시작했고 메달리온의 빛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산의 생명력과 하나가 되어갔다. 폭우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해준의 힘으로 산의 균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앞에서 물사슴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진정한 수호자가 태어난 순간이었다. 산의 균형을 되찾은 후 해준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더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는 은은한 기운이 감돌았다. 수진과 동현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다. 우리 아이가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구나.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리산 전체가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희귀한 꽃들이 피어났고 오랫동안 모습을 감췄던 동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건 다 내가 한 일이란다. 동현이 설명했다. 내가 산의 생명력을 되살렸을 때 오래전 잃어버렸던 자연의 균형이 돌아온 거야. 어느 날 저녁, 해준은 처음으로 산신령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다. 달빛 아래 거대한 느티나무 앞에서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실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안개처럼 흐릿했다. 젊은 수호자여,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이 산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란다. 해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떻게 하면 그 조화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답이 있다. 다른 산신령이 말했다. 내가 가진 순수한 마음과 자연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 열쇠니라. 그날 이후 해준은 매일 산을 순찰했다. 그는 다친 동물들을 치료하고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그를 산의 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새로운 전설이 되어갔다. 수진과 동현은 이제 해준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 더 큰 사명을 위해 떠날 때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이 키운 작은 아기가 이제는 위대한 수호자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혜준이 어느 날 저녁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당신들이 있었기에 제가 진정한 수호자가 될 수 있었어요.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혜준은 자신의 메달리온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이제 산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듯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사슴의 발굽 소리가 그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지리산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혜준이 있을 것이다. 산과 인간을 잇는 다리로서, 자연의 진정한 수호자로서.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혜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리산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내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요.